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이경입니다. 자, 앞시간 이어서 오늘의 주제는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의 관리 2탄,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비만으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진찰하다 보면 속쓰림, 가슴 부위의 통증, 명치의 답답함 등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냥 가슴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불편한 정도부터 시작해서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는 분까지 그 정도는 다양한데요. 이런 식으로 속이 아프거나 불편하면서 신물이 넘어오기도 하고 또 감기도 아닌데 기침이 자주 나온다면 식도염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흉통이라고 이해하시고 심장 검사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과 위장 사이에는 식도라는 관이 있는데요. 이 관을 통해서는 음식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돼야지 거꾸로 위장에서 음식이 위로 올라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장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도의 맨 아래 부분에 조임새 역할을 하는 관략근이 있습니다. 왜 이런 관략근이 필요할까요? 위장은요, 단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강산인 염산을 음식물과 버무리게 됩니다. 새도 녹이는 강산인 이 위산에 살아남기 위해서 위장에서는 보호막인 점막이 덮여 있지만 식도에는 그런 점막이라는 보장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산으로 범벅이 된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된다면 식도가 어떻게 될까요? 헐게 됩니다. 헐고 까져 있는 식도에 위장의 내용물이 닿게 되면 쓰리겠죠. 그래서 명치 끝이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이런 증상을 계속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식도가 헐다 못해서 변성을 일으키게 되고요. 심지어는 식도 암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관략근이 존재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관략근이 느슨해지면 위장의 내용물이 조금씩 역류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이유는 잘못된 식습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과식하는 습관입니다. 자, 배가 빵빵해지도록 먹는 것은 이미 용량을 초과했다는 말입니다. 넘치게 먹으면 역류하기 쉬운 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곧바로 들어눕는 분들에게 잘 생깁니다. 누우면 위장과 식도의 위치가 수평으로 되면서 음식물이 역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역류를 잘 일으키는 음식물들이 있습니다. 커피, 초콜릿, 탄산음료 같은 음식물과 담배는 식도의 관략근을 약하게 만듭니다. 또 음식을 급하게 먹는 습관도 문제가 되죠. 자, 음식을 먹을 때는요, 공기를 많이 삼키지 않도록 조금씩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하는데 공기를 많이 삼키고 트름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음식물이 역류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살이 찐 사람들에게 왜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식습관의 대부분을 비만인 분들이 잘 가지고 있는 식습관이기도 합니다. 급히 먹고 많이 먹고 탄산과 같은 음료수를 즐기고 또 움직이는 것을 싫어해서 먹고 나서 잘 들어눕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복부에 자리 잡은 지방덩어리, 복부 비만입니다. 이 횡격막 아래 위와 장을 덮고 있는 두꺼운 지방층은 위장을 압박하게 됩니다. 짓눌린 위장은요, 소화 운동이 저하되게 되고 이 짜부라진 위장 속의 음식물들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반대로 위로 거슬러 올라오게 됩니다. 강산인 위산을 듬뿍 머금고 말이죠. 자, 비만으로 인한 식도염의 근본적인 관리는요, 복부 지방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위장을 둘러싼 지방 주머니들을 제거해야 하죠.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이 자극과 더불어서 당장 참기 힘든 속쓰림 증상을 완화시키는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쓰림 증세 때문에 괴롭다면 커피, 담배, 술을 삼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음식은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속쓰림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속쓰림 증세에 우유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드시지 말기 바랍니다.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석류소 섭취를 늘리게 되는데요. 속쓰림 증세가 있는 분들은 이때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채를 생으로 먹는다거나 즙을 내서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 야채는 끓는 물에 데쳐서 먹거나 익혀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과일이나 야채를 먹었을 때 속쓰림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자신이 먹는 음식의 증상과는 관계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신음식을 먹었을 때 속쓰림이 가중된다면 먹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속쓰림에 좋은 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바로 둥글레 차입니다. 둥글레 차는요, 위장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위장의 진액이 왜 중요할까요? 위장의 진액이 부족해지면 상대적으로 위장에 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소화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왠지 소화가 너무 빨리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급새 배가 고파지고 속이 좀 쓰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동시에 입이 잘 마르고 입에 냄새도 잘 나고요. 그래서 물을 자꾸 마시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둥글레차를 드시면 이러한 위혈을 내려주고 진액을 보충해줘서 속쓰림에 도움을 줍니다. 약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차처럼 마셔도 별 부작용이 없습니다. 자, 지금 당장 둥글레 사러 가신다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복부 지방을 줄이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